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오늘은 허깅 페이스의 21번째 시간, 좀 더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인공지능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그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도 활용이 돼 있고 미래에도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UDOP, Universal Document Processing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비즈니스 문서 처리를 하는 데 있어 새로운 혁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가능성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UDOP, Universal Document Processing에 대해서는 이 화면에서 이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UDOP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비즈니스에 대한 의미,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이 UDOP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이 허깅 페이스 안에서 역시 이 UDOP도 저희들이 실습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UDOP, Universal Document Processing은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서 AI, 즉 다큐멘트 AI를 위한 일반적인, 여기 보시면 최근에 모든 인공지능 모델이 그 추세가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멀티모달 모델로 의 하나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UDOP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도 썼습니다만 그 중국 분들이 쓴 이 다음과 같은 Unifying Vision, Text and Layout for Universal Document Processing이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그 모델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해당 논문을 찾아가서 보시면 해당 원문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이 2022년 말 그리고 2023년 그 초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리바이스 되면서 관련 논문이 올라온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세부적인 그 아키텍처 부분도 그 논문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트랜스포머가 사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이 UDOP에 대해서 향후에 물론 이 논문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시간을 별도로 가질 수 있으면 가지겠고요. 오늘은 그 핵심적인 요약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논문들은 여기에서 저자들은 문서 이해하고 생성을 포함해서 다양한 작업 형식과 함께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그다음에 레이아웃 같은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이 문서 AI 모델인 Universal Document Processing 이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멀티모달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텍스트 콘텐츠하고 문서 이미지 사이에서 이 공간 안에서의 상관관계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 그다음에 텍스트, 그다음에 레이아웃 이런 부분 모탈리티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 여기 영어 표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One Uniform Representation을 통해서 관련 모델링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비전 텍스트 레이아웃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방금 위에서 봤던 이러한 그 아키텍처를 통해서요. 그래서 UDOP는 사전 학습과 다양한 도메인의 하위 작업을 프롬프트 기반 시퀀스 생성 방식을 통해서 통합을 했다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 연구의 의의는 이 저자들은 문서 AI 분야, 즉 다큐멘트 AI 분야에서 하나의 모델이 동시에 고품질의 신경 문서 편집하고 콘텐츠를 맞춤화하는 것을 달성한 처음 시도라고 이러한 연구의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그 기업에서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파이낸셜 보고서, 그다음에 학술 논문, 그리고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데이터 영역에 걸쳐서 문서를 이해하고 그 문서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Q&A를, 즉 인퍼런스 하는 것 등 이런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논문이 발표될 당시에
보면 요 DUE라고 하는 이 랭킹 표에서도 1 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저 위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T5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참고로만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만 이 T5라고 하는 부분도 이러한 논문 Exploring the Limit of Transfer Learning with Unified Text-to-Text Transformer 이 논문을 통해서 이 T5라고 하는 트랜스포머 그 아키텍처가 소개가 돼 있고요. 이러한 그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이 UDOP 이 모델도 그거에 기반을 해서 제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UDOP에 대해서는 한 요 정도로 살펴보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실습도 하고 또 향후에 이 UDOP에 대한 논문도 필요하면 별도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이 비즈니스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 봤냐면 저도 이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일을 많이 해 왔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따 침 실습을 통해서도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이 UDOP라고 하는 부분들의 그 안에 있는 코드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같은 부분들 또는 이미지 안에서 이 텍스트를 OCR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읽어 드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OCR로 주어진 이 읽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이런 그 생성형 그 AI, GPT류의 이런 모델들이 나오기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그 기술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술이 상용화돼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PDF가 아니라 어떤 그 글자 그 종이에 쓰여져 있는 그 글자라든지 또는 그런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읽어 드리는 OCR 기술들을 구현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돈을 주고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서 써야 됐습니다만 사실은 최근에는 이러한 그 기술이 많이 보편화됐고 특히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런 인공지능 안에서의 모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파이썬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해지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활용의 필요성을 저도 사실은 5 년, 6년 전에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빨리빨리 어떤 그 하드 카피에 있는 자료들을 예 텍스트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또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바로 쉽게 저희들이 허깅 페이스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저희 그 일반인들에게도 특히 비즈니스 직장인들 분들한테도 쉽게 다가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제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문서 처리의 하나의 혁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GPT류의 모델과 같은 다큐멘트 AI의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의 대표적인 하나의 모델이 역시 오늘 살펴보는 UDOP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직장 내에서 과거와 달리 훨씬 그 편리한 방법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안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저희들이 그 확대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직장 내에서 이게 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연구하시는 분도 그렇고 학생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 몇 년 동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금융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대량의 작업을 OCR을 통해서 그 안에서 문서 텍스트를 추출을 해서 시간을 줄인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기존에는 그거에 해당하는 기술 업체들만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기술들이 보편화돼서 일반 그 직원분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가까워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의 접근성이며 관리, 개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수작업으로 과거 했던 거에 비해서 오류도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 측면에 있어서도 그게 기업 측면이든 개인 측면이든 비용, 시간 이런 부분들이 절감을 통해서 훨씬 더 그 효율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관련된 정보를 그 경영진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분들이 쉽게 의사결정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획득한다든지,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훨씬 더 좋은 그 하나의 서포트 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UDOP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그 UDOP를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을 분석하는 실습 사례를 통해서 이 UDOP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 부분은 다음과 같은 그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 왼쪽 보시면 실습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모델과 프로세스 관련된 그 모델하고 프로세싱을 로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사용될 이미지를 로딩하는 법,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 문장을 생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시 이 이미지를 저희들이 다시 시각화하는 부분, 이렇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어떠한 기업이든 아니면 학교든 어떠한 PDF 그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읽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하는 하나의 첫 번째 사례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은 실습 환경을 세팅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이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와 저희들이 OCR을 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파이썬에서의 그 테서렉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관련된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를 설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테서렉트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허깅 페이스의 기존 동영상 중에서 그러니까 아마 한두 편 안에서 저희들이 사실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OCR 엔진으로서 이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그러한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테서렉트 OCR, 그다음에 그 파이썬에서 테서렉트 OCR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 파이 테서렉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실습할 환경을 세팅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Universal Document Processing, 즉 UDOP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 실습을 하기 위해 관련된 모델과 프로세스를 로딩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는 UDOP, 프로세서와 그다음에 UDOP for Conditional Generation 이 부분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런 GPT류의 그런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저희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UDOP 라지 512 이 모델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코딩을 작성을 해보시면 여기 트랜스포머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프로세서, UDOP 프로세서, 그 다음에 UDOP for Conditional Generation 을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불러온 이 프로세서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지난 저희들이 이 동영상 바로 직전에 두 번의 동영상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복습을 해봤습니다만 프리 트레인드 그죠? 이 메서드를 통해서 해당 모델 저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UDOP 라지 512 이 모델을 불러와서 관련된 프로세스를 초기화해서 세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UDOP for Conditional Generation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죠? from pre-trained 메서드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와서 모델을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작동을 시켰고요. 정상적으로 다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UDOP 모델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허깅 페이스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잠시 화면을 바꿔서요. 이 허깅 페이스에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UDOP 이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UDOP 라지, 그다음에 112, 112, 300K 이러한 모델을 그 허깅 페이스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관련된 프로세서와 모델을 저희들이 로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어떤 그 이미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샘플 이미지를 로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로딩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문서 레이아웃에 사용되는 벤치마킹 펍레이 넷 데이터셋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다른 데이터셋을 이미지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례에서 있는 그 형식대로 제가 한번 그 관련된 그 데이터셋에서 샘플을 그대로 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로드를 해서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한번 보시면 이미지 로딩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그래서 허깅 페이스의 헙 다운로드 이 부분에 대한 그 펑션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파이썬에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 라이브러리에서 그 이미지 함수를 저희들이 이렇게 호출을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기로 한 이 데이터셋 샘플이 있는 그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파일 패스, 파일 경로를 통해서 지정을 해주고 그 좀 전에 불러왔던 허깅 페이스 헙 다운로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하고 제가 안 윗부분을 안 지워 놨습니다만 제가 이 밑에 설명문을 달아 놓은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그 설명문 없이 말씀을 드린 거하고 이 부분이고요. 제가 윗부분을 하나를 지웠어야 되는데 중복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이미지 파일을 열고 이 부분을 RGB 컬러 모드로 변환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미지 처리에 일관성을 하기 위해서 변환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변환된 객체를 이렇게 이미지를 하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출력을 해보면 해당 그 샘플 부분은 이와 같은 어느 논문의 그죠 일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표가 있고 그거에 관련된 그 영어 논문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샘플 이미지를 이렇게 로딩을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른 이미지가 있으면 다른 이미지로 로딩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미지까지 로딩이 됐고요. 그래서 이 참고로 그 다음에는 이 이미지 부분에서 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 관련된 몇 가지 한두 가지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앞부분의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이아웃에 대한 분석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도 써놨습니다만 이렇게 레이아웃 어널리시스 엘리먼트 어떠한 엘리먼트를 분석할 건지 이 부분을 이렇게 프롬프트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샘플에서는 그 관련된 테이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엘리먼트를 이렇게 테이블이라고 정해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관련된 프로세서 위에서 저희들이 요 프로세스를 지금 이렇게 위에서 저희들이 저 위에서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UDOP 프로세서 이 프로세서를 호출을 해서 여기 보시면 그죠? 이렇게 해서 관련된 그 자료를 인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즉 인코딩과 디코딩에 있어서 모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죠?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인코딩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RGB로 이게 변환을 해주고 그다음에 요 텍스트 이 프롬프트는 요 위에 있는 레이아웃 테이블 이 부분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작업 지시를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리턴 텐서는 즉 파이토치 텐서 형태로 인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모델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인코딩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인코딩된 거에 대한 데이터 형태를 한번 보시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해서 보시면 관련된 데이터의 인코딩된 형태들을 저희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론 제가 여기 그 설명을 좀 달아놨습니다만, 그죠? 예. 관련된 저희들이 픽셀 밸류라든지, 그 다음에 어텐션 마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BB 바운드 터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미지를 분석을 하기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바운딩 박스, 어떤 그 이미지 안에서 그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뭐 이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하면서 한번 별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그 관련된 결과 부분을 써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여기 BB박스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특히 객체 탐지 같은 컴퓨터 비전을 하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하면 많이 나오는 그 용어입니다. 바운딩 박스, 그죠?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물, 객체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이렇게 찾을 때 그럴 경우에 이렇게 바운딩 박스 같은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전에도 저희들이 그 동영상을 하면 인코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인공지능 모델이 알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게 인코딩이고요. 이 인코딩 됐던 거를 다시 원래의 이미지 또는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부분을 쉽게 말하면 디코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코딩 메서드를 통해서 인풋된 것을, 그죠? 인풋으로 사용된 토큰을 원래의 텍스트로, 즉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즉 인코딩을 통해서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사람이 볼 수 있는 또는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부분을 디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디코딩 같은 부분도 이렇게 프로세서에서 이렇게 배치 형태로 배치야 한꺼번에 일괄 처리한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이렇게 디코딩을 통해서 인코딩 됐던 부분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돌렸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게 사실은 그 형태가 그래서 그렇지 원래의 텍스트 문장으로 이게 바꿔준 것입니다. 즉 원래의 상태로 돌려준 거고요. 그 출력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밑에 그 관련된 부분을 써놨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 레이아웃 어널리시스 테이블, 즉 이 부분은 저희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 위에서 지금 해야 하는 작업은 레이아웃 어널리시스 중에서 엘리먼트는 테이블이야, 그런 부분들을 결과에서 다시 한번 찍어준 거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들은 그 논문에 담겨 있는, 그죠? 저희들이 지금 이 논문상에서 있는 부분들을 그, 다시 찍어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물론 저도 여기도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이렇게 아마 의료 부분에 관련된 의료 분야 논문인 것 같습니다. 용어들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의 핵심은 이렇게 저희들이 UDOP를 통해서, 그죠? 어떤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텍스트로 또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그 부분을 실습으로 저희들이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이렇게 해서 로딩이 되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네 번째로는 generate, 즉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생성형 AI 모델은 기본적으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그죠? 어떤 텍스트가 나오면 그 다음 텍스트는 무엇인지 이렇게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그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이 역시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는 이 UDOP 경우에 있어서도 이 모델은 프롬프트를 자동 회귀적으로 해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 위에서 저희들이 모델을 설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generate 함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인코딩된 입력 자료를 generate 함수를 통해서 그 모델을 내 결과를 아웃풋으로 내뱉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한 줄로 관련된 생성이 완료되는 거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수 문자 같은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웃풋 텍스트에서 프로세스 배치 디코더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스킵 스페셜 토큰, 이런 스페셜 토큰도 저희들이 그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 하면서 저희들이 스페셜 토큰으로 해서 예를 들어 어떤 토큰의 시작이라든지 끝, 그러한 특수 문자들이 있다라고 그 경우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스킵 스페셜 토큰을 false라고 놔두면 그러한 스페셜 토큰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패드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로케이션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끝에 특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이런 종료 문자, 시퀀스의 종료를 나타내는 이러한 특수 문자들이 이렇게 같이 출력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시 저희들이 시각화,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저희 이 시각화. 시각화라고 하는 부분은 눈에 보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저 윗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어떤 이미지를 로딩을 해서 인코딩을 통해서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토큰이라든지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해서 다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식,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이 시각화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부분에서는 이렇게 기계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인코딩 단계에서는 저희 그 인공지능의 그 모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혹시 정규화라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정규화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모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이게 전처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계가 그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처리한 거를 정규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그럼 사람이 다시 그거를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면 그 정규화했던 거를 반대로 해줘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코딩을 했으면 디코딩을 하듯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비정규화, 이 denormalization, 이것은 정규화했던 거를 다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시 정규화를 반대로 해주는 그러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혹시 처음 보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죠?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썼습니다만, 이미지 데이터를 처음으로, 그죠? 이걸 정교화를 통해서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다시 사람이 알아보려고 하면 다시 역으로 반대로 수행을 해서 원본 이미지로 복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디노멀라이제이션이고요. 이러한 그 시각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는 요 밑에 이 관련된 그 식이 돼 있습니다만, 이 코딩은, 그죠? 그런 로직으로 됐다라고만 아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mean이나 square, 즉 아마 기본 용어인데 그 평균이나 표준 편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뭐 저희들이 그거까지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정교화됐던 부분을 다시 역정교화를 하려고 하면 수학적으로 그 수식을 반대로 걸어주면 되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역정교화 하기 위한 하나의 수학적인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요 밑에 나오는 부분들이 정규화된 이미지를 반대로, 즉 수학적인 데이터에서 그 수식을 반대로 해서 그 이미지를 원래의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거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 보실 때 그대로 이렇게 해 보시면 되고요. 그 개념만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아 예 역으로 바꾸는 거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역으로 바꾼 마지막 unnormalized 된 이미지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위에서 있는 요 저희들이 입력을 좀 전 위에서 요렇게 입력이 된 이미지가 있었죠. 이 이미지가 요 밑에 있는 이미지는 지금 똑같게 똑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역정 교화를 통해서 다시 만든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UDOP를 통해서 관련된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처리하고 다시 시각화하는 요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떠한 그 질문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실습은 별도로 다음 그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비즈니스 문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UDOP를 통해서 문서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첫 번째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면 그 여기 써 놨습니다만 그 다음 코드에서는요. 이렇 이렇게 그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면 주로 이미지 처리 및 분석에서 모델이 추론한 결과를 실제 이미지상에서 정확한 위치로 시각화하거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에 있는 저희들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코드를 한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크게 봤을 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함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 이미지에서 어떤 위치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알려고 하면 그 어떤 위치를 찍어주는 그죠? 좌표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여기 보시면 코디네이트를 extract 좌표를 추출해 주는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의 unnormalized box 이거를 통해서 그죠? 여기 보시면 이 얻은 좌표를 위에서 얻은 좌표를 가지고 이미지의 실제 크기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출력해서 얻은 이러한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미지상에서 실제 위치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좌표를 추출해서 이런 변환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그 이미지에서 그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지목하든지 또는 어떠한 그 그림을 그곳에 그린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 밑에서 샘플로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이게 어떤 그 좌표를 extract해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샘플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mport 리 여기에는 뭐 요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보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정교화를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좌표를 추출해 주는 함수 그죠? 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서는 박스를 unnormalization 하는 박스 그죠? 각 좌표의 이미지의 실제 너비와 높이에 맞도록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정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샘플로 어떤 그 좌표를 해당 좌표를 찍어 주면 요러한 좌표가 찍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겁니다만 그죠? 이게 X1, Y1 이렇게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그 좌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찍는 거는 어떠한 그 이미지에서 제가 정리도 한번 해 놨습니다만 어떤 영역을 표시한다든지 특정 영역을 집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석할 때 또는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 오는 그런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같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혹시 모듈 또는 리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다른 언어에서도 있습니다만 파이썬에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표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각종 검색이나 또는 어떤 일치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 또는 분할, 대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오늘 주제는 이 부분은 아닙니다만 혹시 그 리라고 하는 요 모듈을 보셨을 때 혹시 참고하십사 하고 제가 잠깐 추가로 한번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리라고 하는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이거에 대한 기능을 확실히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포트 리를 하고 그죠? 텍스트를 이렇게 줍니다. 이러한 텍스트를 주고 만약에 이메일 주소를 찾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물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요걸 한번 해 보시면요. 이렇게 이메일에서 여기 리라고 하는 모듈을 갖고 온 거 있죠. 그래서 find all 그죠? find all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메일 패턴을 찾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해 보시면 그죠? 이 문장 안에 이메일을 찾아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메일은 요거겠죠. 그죠? support@example.com. 그래서 실제적으로 돌리면 이렇게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분할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split 해서 이 문자열을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해줘. 그러면 여기 이게 요 부분이죠. 텍스트를 이렇게 놔주면 공백, 즉 블랭크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해줘 하면 the rain in Spain 이렇게 해서 리스트 형태로 결과를 내줍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대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요. 이 원래 문자는 the rain in Spain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즉 substitute죠. 그죠? 대체해 달라. 이걸 결국 스페인을 프랑스로 대체해 달라. 이렇게 해주면 여기 보시면 이 결과물이 the rain in France 이렇게 해서 대체되는 즉 이와 같이 문자열을 이렇게 처리할 때 이렇게 정규 표현식에 해당하는 이 라이브러리, 모듈을 사용을 하시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잠깐 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필이라든지 이미징 드로우를 통해서 아까 지금 그렇게 어떤 좌표를 뽑아서 그죠? 특정 좌표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예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논문 부분의 특정 부분에 안에다가 어떤 빨간색 사각형을 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fill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 드로우를 저희들이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unnormalized 이미지에 대해서 그리기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저 위에서 unnormalized 이미지 그게 좀 전에 저희 어떤 거였냐면 위에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저희들 unnormalized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을 불러오고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시면 네. 그죠? 이렇게 요걸 드로우 안에다가 넣어 놓고 그다음에 이미지 위에 사각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관련된 코디네이트 그죠? 그 좌표에다가 아웃라인 레드로 그려달라 이렇게 해서 그리면 좀 전에 저희들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영역의 이 이미지 작업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이 실습에서는 저희들이 테서렉트와 같은 지금 오픈 소스 솔루션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자꾸 여러 가지 향상되는 기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실습에서는 저희들이 테서렉트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어떤 특정 상황이나 또는 높은 정확도를 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zure Read API와 같은 상용 서비스를 사용을 한다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상용 서비스 같은 부분들은 좀 더 기업에서 대량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개인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또는 학교에서 그죠? 연구하거나 또는 그 학생분들은 그죠? 이렇게 테서렉트 같은 부분을 통해서 또 저희 웬만한 부분들은 다 커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UODP에서 그죠? 레이아웃 어널리시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기타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한 이 코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잠시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코드를 넣어 보시고요. 그죠? 또는 이렇게 하면 관련된 이미지, 그죠? 해당되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 밑에서도 요러한 그죠? 이게 허깅 페이스의 위에서 저희들이 허깅 허브 다운로드 이런 부분에 대한 특징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어떤 파일들을 불러다가 그죠? 여기 보시면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인풋 아이디. 저희들이 위에서 인풋 아이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바운딩 박스라든지 그죠? 또는 픽셀 밸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꼭 UDOP의 그런 그 결과 즉 입력과 결과 말고 그 중간 단계의 각 해당 변수들을 이렇게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변수를 같은 부분들을 제가 찍어 봤는데요. 예를 들어 input id를 찍으면 이와 같은 데이터 자료, 그다음에 바운딩 박스면 결국은 그 네 가지 박스이기 때문에 그죠? 네 가지 점에 대한 코디네이션이 주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바운딩 박스 자료라든지 또는 픽셀 밸류라든지 그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별도 변수별로 이렇게 뽑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연구하거나 '아 이 부분이 뭐지?' 그런 부분들을 보실 때 물론 인공지능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중간 과정을 저희들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죠 연구자라든지 좀 더 깊게 보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중간 단계를 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자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중간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기타 참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목차를 통해서 보면 이 UDOP라고 하는 부분 물론 개념상으로는 이미 존재하고 저희들이 많이 원했던 부분인데 역시 논문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생성형 AI와 접목되면서 더욱더 과거의 단순한 OCR을 그냥 판독하는 게 아니라 그죠? OCR 기능을 통해서 기존의 비즈니스라든지 또는 각종 논문 이러한 논문들을 OCR을 통해서 읽고 이런 그 안에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멀티모달 모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읽고 그 부분이 생성형 AI와 플러스되면서 결국은 또 이게 질의응답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른 형태의 작업을 과거와 달리 손쉽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결국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 부분이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이 비즈니스에서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는 또 다른 하나의 그러한 발전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이 몇 년 전에는 단순한 OCR 판독 기능도 저희들이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허깅 페이스 이런 모델을 통해서 과거와는 달리 훨씬 쉽게 그리고 더욱더 강력한 그 툴을 가지게 된 부분이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UDOP를 살펴보는 시간은 레이아웃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향후에는 UDOP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주제가 있으면 역시 물론 제가 허깅 페이스 말고도 다른 부분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